이제 남은 부분이 요걸 이제 구현하는 건데요. 요거는 구조가 2열짜리 구조입니다. 2열짜리. 하나의 이제 컨텐츠 박스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배너가 있는 그런 구조고요. 한번 이거를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요소 검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요소 검사 해보시면 이것도 이제 홈용 가지고 만들어진 사이트인데요. 이렇게 마우스를 태그 있는 데다가 이렇게 대보시면요, 블럭으로 잡히죠. 화면에 위에 거를 같이 보시는 겁니다. 이런 이 위쪽을, 이 태그를 이제 마우스 올리면서 이 블럭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안쪽에 750짜리 컨테이너 박스, 그러니까 열 박스죠,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30픽셀짜리 여백을 주기 위한 그 열 박스가 있고요. 밑에 220픽셀짜리 박스가 이렇게 또 배치가 되어 있는. 그래서 총 3열짜리 구조네요. 3열짜리. 그래서 저도 이쪽에서 3열짜리 컨텐츠, 행렬 컨텐츠 박스를 복사해 오겠습니다. 다시 이를 클릭하시고 밑으로 쭉 내려서 행렬 컨텐츠 박스 클릭하시고 하나, 둘, 세 개. 요게 3열짜리네요. 이 여백까지. 요거를 복사해서 붙여놓습니다. 위쪽에. 그리고 요거를 750이었죠? 아까 750. 750으로 바꿉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 원하시는 사이즈로 바꾸시면 되고요. 요거는 30으로 바꾸고요. 얘는 220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3열짜리 배치가 됐고, 여기에 그림을 하나 넣을 거고, 콘텐츠 박스 빨간색을 하나 또 복사해서 붙여넣고 그림을 또 넣을 거예요. 그걸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지 넣기, 여기 있죠? 클릭해서 넣을 이미지를 찾아서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면을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이제 검은색이라서 잘 보이지 않지만 컨텐츠 박스에는 테두리가 그려져 있어요. 선이. 근데 이미지가 사이즈를 꽉 이제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 선을 지워줘야 제대로 이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그 컨텐츠 박스의 선을 지우는 건 AB-라인 요거를 제거하시면 돼요. 그러면 선이 지워지고요. 그리고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통째로 아래쪽에 붙여넣습니다. 검은색 박스는 밑으로 계속 쌓을 수 있는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빨간색 박스, 컨텐츠 박스도 밑으로 무한정 계속 쌓으실 수가 있어요. 가로를 맞추셔야겠지만. 그래서 이걸 클릭하고 다른 그림으로. 자, 이제 이 부분 게시판에 있는 게시판을 위한 내용을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이 빨간색 박스는 지우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과 비슷한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게시판의 모양을 복사해서 가지고 올 건데, 복사해서 가지고 올 때는 빨간색 박스 단위로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있는 빨간색 박스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삭제를 하고, 이 초록색 박스에는 빨간색 박스가 들어가야 되니까 초록색 박스를 클릭을 하시고 게시판 중에서 일반형 게시판을 클릭을 하시고요. 밑에 내려보시면 제가 미리 좀 봤어요. 이게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림은 없지만 제목과 내용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는 제목, 내용, 날짜가 들어가 있고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복사해서 가지고 와서 붙여놓고요. 만들 겁니다. 바로. 그래서 요거를 빨간색 박스를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틀은 지금 현재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거를 삭제합니다. 잘라내기 하셔도 되고 삭제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림을 넣기 위한 칸을 하나 만들어요. 이 테이블로 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DIV구나. 편의상 DIV는 가로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행렬 콘텐츠 구조를 쓰셔야 되는데요. 지금 중첩된 행렬 콘텐츠 구조를 할 수도 있긴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서 두 칸짜리죠. 두 칸짜리 테이블을 만들어서 좌측에 그림을 하나 넣고 요거죠, 요거. 그림을 하나 넣고 요거는 이제 그 두 번째 칸에다가 잘라서 붙여 넣을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다 넣어야 되냐면 여기겠네요. D를 클릭을 하시고요. 테이블 편집. 그리고 한 줄에 두 칸짜리 확인. 그러면 이렇게 테이블이 추가가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그림을 하나 넣겠습니다. 요거 있는 거 같네요. 그림을 넣고, 그리고 여기에는 요걸 잘라서 넣을 거예요. 위에 붙여넣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배치가 됐고요. 테이블은 기본적으로 100%로 자리를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C를 아까 이제 테이블을 만드실 때 여기에 100%라고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100%로 잡힙니다. 그리고 이 사이즈에 맞게끔 칸의 사이즈를 조절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사이즈가 몇인지 알려면 이렇게 눌러봐야겠죠. 요소 검사해서 그림 사이즈가 252에 111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가로가 252. 그럼 이제 이렇게 사이즈가 설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헬일은 이 구성을 맞춰야겠죠. 여기서는 게시물이 지금 하나만 나오는 겁니다. 하나만. 이게 서로 다른 게시판에서 하나의 게시물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는 4개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개수가. 그래서 이 개수를 하나로 조절을 합니다. 개수를 조절할 때는 마우스를 올리지 않았을 때 파란색 점선 보이시나요? 파란색 점선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게 저게 그 DIV에는 게시판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표시예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게시물을 가지고 올 준비가 돼 있다라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고 선을 좀 지우겠습니다. 일단 파란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DIV를 클릭을 하시고 기본 설정 수정 누르시고 밑에 쪽에 게시물 개수를 하나로 바꿔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하나의 게시물만 나오게 되고요. 여기 내가 하고자 하는 건 제목이 나오고 날짜가 나오고 밑에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 줄을 하나 추가해서 위에는 제목과 날짜의 줄을 넣고 밑에는 내용만 넣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C 클릭하시고 줄 편집에 들어가서 삽입을 해요. 줄을 하나 추가하겠다. 위쪽에 가로로. 그럼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칸 하나 더 만들어서 날짜를 넣는 공간을 잡을게요. 그래서 또 이 C를 클릭을 하시고 칸 편집에 들어가서 삽입 오른쪽에 한 칸을 추가합니다. 그럼 이렇게 추가가 됐는데 얘가 테이블의 특성상 위에가 2줄이잖아요. 그럼 밑에도 2줄 이어야 돼요. 그런데 얘는 하나이기 때문에 얘를 이 영역까지 합쳐줘야 됩니다. 병합을 시키셔야 되고 이 C를 클릭을 해서 칸 편집에 2칸 병합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병합이 됩니다. 이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이즈를 날짜가 들어갈 정도로만 지정을 할 거예요. 자, 이제는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이 게시물 제목 클릭해서 잘라냅니다. 그리고 위쪽 칸에다가 붙여넣어요. 안쪽에. 그리고 여기는 날짜 항목이 없는 상황이니까 기존에 이제 뭐 다른 그 박스에 있는 날짜를 복사해서 붙여넣으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좀 능숙하다 그러면 C를 누르시고 그걸 찾으시면 됩니다. 게시판 도구에 있어요. 게시물 항목 누르시고 날짜를 찾습니다. 작성일, 등록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 날짜 등록일로 체크를 하고 저장을 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잠깐 볼게요. 실제 화면을 보겠습니다. 예, 게시물이 없어서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게시물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좀 빠르게.
게시물이 이제 등록된 상태를 보셔야 제대로 화면을 볼 수가 있으니까 요거 메인 페이지 하고 몇 가지 이제 설명을 드린 다음에 게시판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게시판을 이제 내가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이제 정리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이 안 나나? 이거요? 이거 넓어서? 저쪽이 예. 되게 중요하고 자주 가는데 막 아, 거기서 그래요? 불편하네. 저쪽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브라우저를 줄여볼게요. 제가 들어가는데 어디서 클릭하는지 예. 알아야 되는데. 제가 좀 기계치라서요. 일부러 이렇게 맞춰놓은 것 같아요, 이걸. 아니 다른 데는 안 해요. 아, 그래요? 그럼요. 잘 맞는데. 이걸 왜 저러지?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진작 이렇게 할 거예요. 네. 준비가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자, 게시물이 다 올라갔을 것 같아요. 한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날짜 항목을 넣고 확인을 바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숫자 값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그 PHP라는 프로그램의 날짜를 저장하는 형식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렇게 나오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하냐면 모든 게시물의 항목들은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그러니까 형태 내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포맷을. 지금 텍스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날짜를 원하시죠? 그러면 날짜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날짜 형식은 월과 일만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럼 앞에 있는 Y 이걸 지우시면 월, 일로만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의 게시판 박스가 지금 마무리가 됐죠.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쌓는 거죠, 아래쪽으로 계속. 그러면 이제 세 개의 게시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림을 바꿔주는 거죠, 다른 걸로. 밑에 것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의료기 뉴스인데 얘는 MP 노티스라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꾸는 방법 마찬가지로 게시물 개수를 바꿀 때 했던 것처럼 파란색 점선에 DIV를 클릭을 하시고 기본 설정 수정이라는 버튼 이걸 누르시고요. 이게 MP 노티스로 바꿔보겠습니다. 노티스로. 이렇게 하고 확인하시면 이제는 그때부터 노티스 게시물이 여기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제 게시판에 이제 글을 끌어옵니다. 지금까지 작업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네요. 밑에 쪽에는 그림이 이제 들어가는데요. 이런 그림 두 가지를 그냥 하나의 콘텐츠 박스에 이미지 두 개를 넣을 거예요. 페이지 편집 누르시고요. 여기 빨간색 박스 아래쪽에다가 맨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기타의 이미지 콘텐츠 박스가 있으니까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이걸 갖다 복사해서 붙여넣고 하셔도 똑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 이미지 넣기 그리고 다시 DIV를 클릭을 하시고 이미지 넣기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이미지 지금 이게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미지가 지금 밑으로 내려갔는데요. 이런 여백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집하다 보면 실제 화면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란히 이제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여백을 또 주셔야겠죠. 마진을 주시면 됩니다. 이미지에 아까 하셨던 것처럼 DIV의 마진이랑 똑같습니다. 설정하는 거는. 그래서 여기에 왼쪽 여백을 주겠다. 그러면 속성에 여기에는 그 복사한 게 없네요. 몇 픽셀인지를 제가 모르겠네요. 여백을 너무 많이 줬네요.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참고할 사이트가 있다면 요소 검사하셔서 여기에 여백이 몇인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지금 이미지죠. 여기에 이미지 사이즈가 371 뭐 이런 건데요. 저거는 아주 정확한 거, 이제 저 부분보다는 여기에 있는 요걸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마진이 8이네요. 요소 검사는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음에는 그 다음 내용은 아까 했던 그냥 1열짜리 그림 넣는 거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이 있는데. 네, 선이요? 어떤 선이요? 저기 있잖아요. 하나, 둘, 셋, 일곱 개. 이거? 네. 아, 이런 선들은 정교하게 여러분들이 맞추시면 돼요. 이 선을 맞추는 방법은 이것도 한번 요소 검사를 해보죠. 그림으로 넣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요. 보더 탑 1픽셀 스타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선 스타일이.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시면 대시드라는 게 있어요. 도트는 이제 점으로 되어 있어서 보기가 별로 안 좋은, 대시는 이렇게 좀 긴 선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고, 이걸 설정하는 방법을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스타일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한번 써볼게요. 요 DIV 위쪽에 줄에 선을 넣은 거예요. 여백과 선을. 그래서 DIV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이런 류의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시면요. 이런 류의. 그러면 이건 어떤 거냐면 위쪽 선 1픽셀짜리 선을 샵 DDD면 회색이에요. 이게 딱 봤을 때. 그리고 대시드라는 걸로 넣어라. 그리고 마진 탑 위쪽의 여백을 12픽셀로 주고, 그리고 패딩 탑 안쪽 여백을 15픽셀로 줘라.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여백이 생겼죠. 지금 위쪽과 안쪽에 여백이 생긴 겁니다. 실제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선은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그려주시는 게 좋지, 그림으로 넣는 건 요즘은 원하지 않습니다. 네, 메인 페이지 배치는 이런 내용들을 좀 응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요리사의 다른 사이트, 이제 요 오마이 사이트라고 하는 이런 배치하는 방법도 동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전문가 주말대요 그 영상 맨 위쪽에. 그것도 한번 같이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브 페이지 관리하는 거. 자, 이제부터는 몇 가지 개념적인 부분들이 나와요. 개념. 그래서 약간 졸리실 수도 있습니다. 기지개 한번 좀 펴시겠어요? 그 요소 검사라는 건 홈페이지, 그러니까 홈료 안쪽에서 우마우스 클릭하면 그냥 나와요? 크롬에서 됩니다. 크롬. 크롬에서만? 네. 아, 모르셨구나. 네. 죄송합니다. 크롬과 파이어폭스, 사파리 그런 표준 웹 브라우저들 있죠. 인터넷 익스플로러 9.0 이상 그런 데서 기능이 다 있어요. 분석하는 기능이.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쓰시는데요. 요소 검사하는 구조가 살짝 좀 불편해요. 제가 써보니까. 그러니까 속성은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요소 검사는 네. 본 적이 없어서. 아, 여기에서 이제 F12 버튼을 누르시잖아요. 익스플로러에서. 그럼 여기에 나와요. 예. 이게 이제 요소 검사를 하는 건데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요거를 클릭해서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내용을 분석을 하는 건데 크롬처럼 편한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이런 거 작업하실 때는 크롬으로 하시는 게 좋고, 접근성을 맞춰야 되는 작업하실 때는 파이어폭스를 쓰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크롬이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크롬으로 작업을 합니다. 레이아웃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레이아웃. 이제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레이아웃의 의미들이 워낙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냥 홈페이지 요리사에 한정 지어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받아들이시면 돼요. 서브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요. 한번 페이지를 이동해 볼게요. 이 알맹이만 바꾸죠. 알맹이만. 그래서 이걸 그냥 기준으로 했을 때 디귿자 화면에 보시는 이 위쪽부터 해서요. 이렇게 디귿자죠. 디귿자 부분이 레이아웃 영역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알맹이 부분은 컨텐츠의 영역입니다. 레이아웃과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지어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 보시면 컨텐츠만 편집할 수 있게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바꿔야 된다. 여기다 배너를 다른 거 하나 넣어야 된다. 그러면 레이아웃을 편집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최근 버전부터는 레이아웃 편집을 누르게 되면 현재 페이지의 레이아웃으로 바로 이동하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레이아웃 목록으로 갔습니다.
지금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레이아웃 편집이라는 버튼을 그냥 바로 레이아웃 쪽으로 현재 페이지에 지정된 레이아웃으로 이동하게 했는데요. 자, 무슨 개념이냐면 어떤 개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레이아웃과 콘텐츠가 완벽히 분리되어 있는 구조다. 그러면 현재 페이지의 레이아웃은 어떻게 지정을 하느냐?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셔서 속성에 보시면 이쪽에 레이아웃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 레이아웃이라는 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본 레이아웃이라는 건 실제 레이아웃 페이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홈즈솔루션에선 기본 레이아웃이라는 개념이 가상의 레이아웃이에요.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페이지 관리에 가셔서 레이아웃 쪽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 개의 레이아웃이 있어요. 여러 개. 자, 관리 레이아웃이 있고 넓은 레이아웃이 있고 뭐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기본 레이아웃이 이 서브 레이아웃으로 표현이 됩니다. 서브 레이아웃이라는 게 설치를 처음 했을 때 기본 레이아웃이에요. 설치를 했을 때. 그런데 내가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 메뉴가 좌측에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기본 레이아웃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서브 레이아웃을 가서 이거를 지우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셔도 되겠지만 그건 또 게시판에서는 나오게 하고 싶단 말이죠. 얘를 페이지에서는 넓게 하고 지금 이 홈페이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는 넓게 잡았어요. 컨텐츠를 좀 더 이제 전달을 위쪽에서 전달을 하고 이제 탁트에 요즘은 해서가 넓으니까 모니터가. 그리고 게시판은 너무 넓게 하면 보기가 안 좋으니까 메뉴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게시판 쪽의 레이아웃과 페이지의 레이아웃이 서로 다른 걸 쓰고 있어요. 지금 이 사이트는. 어쨌든 간에 지금 기본 레이아웃이라고 아까 이제 되어 있는 걸 보셨는데요. 그게 서브 레이아웃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설정이 되어 있냐면 설정 변경에 기본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보셨던 가상의 레이아웃, 기본 레이아웃이고 그게 서브 레이아웃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브 레이아웃이 처음에 설치할 때는 디폴트가 서브 레이아웃이에요. 기본 레이아웃이. 그런데 이걸 넓은 레이아웃으로 바꿔볼게요. 관리자 모드 설정 명령에서.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현재 기본 레이아웃으로 지정되어 있는 페이지들이요. 넓은 레이아웃으로 이제 바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페이지가 100페이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100페이지의 이제 페이지를 운영을 하는데 봄 레이아웃, 여름 레이아웃 이런 식으로 좀 바꾸고 싶어요. 계절마다. 그럴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레이아웃을 만들어 놓고요. 아까 설정 변경에서 기본 레이아웃을 봄에는 봄 레이아웃 체크하시고 저장하시면 바로 봄 레이아웃으로 모든 페이지들이 싹 바뀝니다. 유지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기본 레이아웃이라는 그런 이제 개념을 넣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게시판. 이게 게시판인데요. 이 인재 채용이라는 게시판은 좌측에 메뉴가 있는 그런 레이아웃을 쓰고 싶단 말이죠. 그럴 때는 게시판 관리에 가셔서 인재 채용 클릭하시고요. 밑에 쪽에 레이아웃을 바꿉니다. 서브 레이아웃으로. 어떻게 한번 보겠습니다. 인재 채용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인재 채용 게시판이 레이아웃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페이지와 레이아웃, 컨텐츠와 레이아웃에 대한 이제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다양하게, 디테일하게 연출을 하실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레이아웃의 개념을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메인 페이지는요, 레이아웃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 페이지 편집 가셔서 똑같이 속성 변경의 레이아웃을 보시면 선택 안 함으로 되어 있어요. 메인 페이지는 보통 디귿자로 이렇게 구현하지 않고 그냥 꽉 차게 하니까 얘는 레이아웃을 지정하지 않고 그냥 페이지에다가 다 배치를 한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레이아웃을 만들어서 씌우실 수도 있어요. 메인 페이지와 같은 레이아웃이 적용이 되어 있는 여러 페이지를 운영하고 싶을 때는 메인 레이아웃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몇 개의 페이지만 그걸로 지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를 이제 내용을 바꾸는 방법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셔서요. 프로젝트에 뭐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는 페이지의 편집 버튼 누르시고요. 이걸 클릭해서 그림을 바꿔주시면 돼요. 그림으로 만약에 내용을 이제 전달하고자 하신다고 하면 그림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무 그림을 한번 넣어볼게요. 페이지용.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페이지가 바뀌는 거죠. 컨텐츠 페이지를 이미지로 만드는 거는 상당히 이미지만 있으면 그냥 바꾸는 건 쉽습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이미지 바꾸면 페이지마다 들어가서 페이지 편집해서 개원에 이제 내용이 이렇게 없으면 페이지 편집 들어가서 클릭해서 그림 바꾸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걸 DIY로 코딩되어 있는 페이지로 만들고 싶다. 검색 엔진 최적화라든지 이런 뭐 측면을 고려해서 그럴 때는 이 속성 변경에 가셔서 복사를 해서 몇 개의 템플릿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까 이제 잠깐 보셨던 서브 페이지의 뭐 연역 이런 걸 복사해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부분적인 그림만 글자를 바꿔가면서 유지 관리를 좀 편하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템플릿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바꾸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지를 바꾸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홈즈 솔루션에서 가장 어려운 개념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운영하시면서 한 번쯤은 그런 요구사항이 그런 필요가 있으실 겁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페이지에다가 어떤 내용을 넣었는데 그거를 방문자들한테는 안 보여주고 회원들한테만 보여준다든지 뭔가 조건을 걸어서 이 내용을 보이게 안 보이게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노출 제한 기능이라는 걸 씁니다. 개념 이해하셨나요? 그런 필요가 생기실 거예요. 운영하시다 보면 어떤 내용을 페이지 전체가 아니라 페이지는 보이는데 가격만 회원들한테 공개하고 싶을 때 그럴 때 노출 제한 기능을 쓰시는 거예요. 노출을 제한한다는 의미고요. 한번 잠깐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그림을 이 DIV를 하나 더 넣어보겠습니다. 컨텐츠 박스를 복사해서 붙여넣고 이 박스는 로그인을 하지 않았을 때 보여주고 이 박스는 로그인 했을 때 보여주겠습니다. 내용을 좀 바꿔서 자, 요거는 이제 로그인을 하지 않은 사람들 해보겠습니다. DIV 자체를 그렇게 설정을 걸어야 되거든요. 클릭을 하시고요. 밑에 쪽에 보시면 DIV 노출 제한 설정이라는 게 있고 요거를 체크를 해제합니다. 기본은 항상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이걸 해제하고 레벨을 선택을 하고 비회원만 이렇게 체크를 하고 저장합니다. 그럼 없어졌어요. 얘는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관리자고. 그리고 얘는 체크를 해제하시고 일반 회원 이상 확인.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일반 회원 이상이니까 나오는 거죠. 이 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네트워크라는 페이지네요. 그러면 실제 네트워크라는 페이지로 들어가서 보니까 밑에 있는 내용만 나왔죠. 이 주소를 로그인을 하지 않은 브라우저에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쪽에 있는 이미지가 나왔죠. 이미지가 분명히 두 개였는데 위쪽에 노출 제한을 걸고 아래쪽에 노출 제한을 걸어서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게끔 보여주는 겁니다. 가장 흔한 예가 이 부분이에요. 이건 어떻습니까? 로그인을 했을 때는 로그 아웃 버튼과 회원 정보 수정 버튼이 나와야 되고요. 로그인을 하지 않았을 때는 로그인, 회원 가입 버튼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모두 보기를 해보면요. 요거 모두 보기. 노출 제한을 건 것들을 모두 보겠다라는 의미예요. 모두 보기를 해제를 하면 이렇게 회원 정보 수정 로그아웃만 나오죠. 모두 보기를 체크를 하면 로그인, 로그아웃, 회원 가입 버튼까지 다 보이죠. 이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에 노출 제한이 걸려있는 생각보다 좀 많이 쓰이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치환 문자열. 치환 문자열은 뭐라고 설명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 게시판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요. 여기에 올렸을 때 내용이 일부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런 게시판들 있죠. 내용이 일부만 나오게.
살짝 풍선 도움말처럼 해서 나오게 하는 거. 그거를 나오게 하는 속성은요. 기본적으로 HTML에 타이틀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거기에다 내용을 딱 넣어주면 마우스를 올렸을 때, 마우스가 거기에 갔을 때 타이틀로 이렇게 나와요. 풍선 도움말 같은 거. 좀 해볼게요. 편집을 들어가서 여기 제목이고요. 그리고 뭐 ATF 속성, 이건 이제 링크를 감싸주는 태그의 속성인데 여기다가 타이틀이라고 하고 풍선 내용이 나오는 곳입니다. 라고 하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에서 탭에서. 그럼 이렇게 이제 풍선 도움말로 내용이 나오는 곳입니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저기엔 뭐가 나와야 될까요? 실제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 치환 문자열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내용이 나오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면 이 부분에 이제 그 실제 내용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 치환 문자열인 걸 넣는데요. AV 이런 형식입니다. 형식만 보세요. 이렇게 적어주면 게시물에 있는 그 레코드들 내용을 끌어다가 그쪽 안에다 넣어줘요. 실제 내용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용도로 이제 그 개발력이 치환 문자열이에요. 지금 여기 굉장히 저게 과연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주 빈번하게 쓰이는 그런 이제 거고요. 방금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노출 제한과 치환 문자열 이 두 가지를 같이 결합을 해서 쓰기도 합니다.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오마이사이트라는 회사의 이제 홈페이지인데요. 웹문서가 많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검색에 네이버에 시니케이션 API가 연동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검색된 검색 한번 해볼게요. 구글에서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이걸 눌러보면 얘는 그냥 메인 페이지로 뜨겠네요. 잠시만요. 네이버에서 어떤 하나의 게시물을 제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수주 완료 현황에 캠프 컨설팅이라는 게 있는데 이 웹문서 영역이죠. 요거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어디로 들어오죠? 게시판으로 들어옵니다. 그 해당 게시물로. 이건 뭐 당연한 이제 거겠죠. 그런데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쪽에 내용을 보고 그냥 나가버리는 반송률이 높아요. 웹문서로 들어왔을 때. 그래서 요거고 관련된 다른 내용들을 여기다가 보여주고 싶었어요.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면 현재 이 보기 페이지, 이 게시판 목록이겠죠. 보기 페이지에서 이 게시판 수주 완료 현황이라는 목록 리스트가 좌측에 나오게 하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 했더니 사실 반송률이 좀 줄었어요. 웹문서 이제 반송률이. 이게 이제 그런 랜딩 페이지 최적화 작업의 일환인데요. 이런 작업을 할 때, 이런 걸 하고 싶을 때는 치환 문자열과 노출 제한 기능을 같이 섞어서 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 구조를 한번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현재는 그 기회원이 볼 수 있게끔 걸어놓으신 거죠? 예, 이거는 뭐 회원 여부하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봅니다. 그러니까 페이지 뷰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에요. 그냥 이 내용만 있는 것보다는 왜 뉴스 사이트 같은 데 보시면 관련 기사를 같이 뜨지 않습니까? 그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는 내용과 관련이 있는 걸 끌어오기 위해서는 조건을 걸어야 돼요. 그 조건을.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일단 현재 페이지가요. 어떤 페이지냐? 수주 완료 현황 보기라는 페이지는 고유의 값을 가지고 있는데 수주 완료 현황이라는 보기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수주 완료 현황 게시판 목록이 좌측에 나오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어떤 그런 상상력을 발휘를 하시면 그걸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익히시면 되는데 그때 필요한 기능입니다. 이건 레이아웃 쪽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모두 보기를 해보면 여기에는 이런 리스트들이 미리 준비가 돼 있어요. 홈페이지다 컬럼, 뭐 유용한 앱 상식, 미리 리스트들이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미리 다 넣어놓고 지정을 해서
조건을 걸어주는 거죠. 노출 제한을 거는 겁니다. F로 되어 있으니까 F를 클릭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빨간색 박스를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에 아까 보셨던 구조와 비슷한 중괄호하고 이렇게 중괄호가 있고 어쨌든 간에 이게 파일명이에요. 현재 페이지의 파일명 보육값. 그 보육값이 뭐 1579. 뭐 1대만 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79 이런 이제 파일명을 어떻게 찾느냐? 아까 수주 완료 현황이라는 게시판에 이제 게시물 보기 페이지에 가보시면요. 이 페이지거든요. 이 페이지에서만 그 박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나와야 되고. 디자인 관리, 페이지 편집, 이거 옛날 버전이라서 페이지 편집을 눌러보시면 여기에 이런 값들이 있어요. 이게 각각 페이지의 구육값입니다. 이거는 이 홈즈 솔루션 내에 딱 하나밖에 없는 값이기 때문에 현재 페이지가 저거일 때는 수주 완료 현황 목록이 나오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홈페이지 요리사의 매뉴얼에 들어가 보시면요. 맨 밑에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라서 프로그래머라는 박스에다가 넣었는데요. 치환 문자열의 구조라는 게 있어요. 아까 중괄호 한 그런 형식이고요. 그리고 이 치환 문자열에 이제 어떤 값을 끌어다 넣을 것이냐. 아까 그 게시물 제목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내용을 보여줬죠. 그러면 그거는 게시물 정보예요. 게시물 정보를 내가 끌어오겠다는 거거든요. 게시물 정보를 어떻게든 끌어오겠다는 건데 AV라는 걸 붙여서 끌어올 수가 있어요. 맨 앞에 중괄호 대문자 AV 언더바 그 필드 이름 이렇게 넣어주면 그 필드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치환을 시킵니다. 그 위치에다가. 뿐만 아니라 게시물을 등록한 사람의 회원 정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 뭐 마우스로 띄워야 될 때 뭐 이런 거. 그리고 현재 로그인한 사람의 회원 정보. 현재 로그인한 사람한테 뭐 누구누구님 로그인 하셨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띄우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걸 씁니다. 지금 로그인 박스에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아주 여러 가지, 거의 필요한 사이트를 만들면서 필요한 대부분의 변수를 다 끌어다가 쓸 수가 있어요. 이 기능 때문에 홈페이지 요리사 솔루션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아주 좀 프로그래머가 살짝만 해주면 될 일인데 이걸로 하면 정말 간단해져요. 근데 이런 기능이 없는 솔루션들은 프로그램을 열어야 됩니다. 디버깅이 안 될 수도 있죠. 그 개발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형 솔루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치환 문자열이 홈즈 솔루션의 이제 그런 한계를 그냥 굉장히 극대화시킨 그런 기능이고 나중에 이제 운영하시다가 여기다가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항목이 없어. 그럴 때는 치환 문자열을 다 끌어다가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게시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게시판은 상당히 이제 좀 흔한 아이템이에요.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 게시판이라는 게 다 닫고요. 굉장히 유용한 툴입니다. 게시판이에요. 그냥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웹 프로그램은 게시판이다. 게시판 구조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인트라넷을 쓰고 있는데요. 그걸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고객들이 많아지고 뭐 수금하고 막 하는 그런 견적 내고 하는 것들이 저기 할 때 필요한 이런 이제 인트라넷을 구축해서 도입을 하시는데요. 고객 관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목록이죠. 고객의 목록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상세 보기가 나오고 뭐 모양은 게시판이랑 완전 다른 판이라고 하더라도 목록, 보기, 또 목록, 보기, 그 다음에 입력하는 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수금을 해야 된다. 그러면 수금 등록, 입력하는 입력 폼. 그래서 목록, 입력 폼, 보기 이런 것들의 조합이 웹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인터넷 프로그램이고 얘는 아주 오랫동안 하드 코딩을 해서 만든 비싼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근데 게시판을 가지고 저런 구조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게시판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 게시판을 활용하면 여러 가지 형태의 업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상상하셔도 괜찮습니다. 홈페이지 요리사
어떨까요? 잠깐만요. 이쪽에 보시면 노출 제한으로 여러분들께는 보이지 않는 버튼들이 있어요. 이 중에 업무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인트라넷이라는 게시판이 있고요. 이 인트라넷이라는 게시판은 지금 일반 게시판과는 사뭇 다릅니다. 항목들이. 이게 일반 게시판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런 것들을 클릭해서 상태를 바꾸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협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직접 음료 솔루션 가지고 만들어서 씁니다. 그것도 개발자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과 같은 비전문가들이 그렇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제가 그런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해요. 실제로 지금 외부에 보여지고 있는 홈료 사이트의 인트라넷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럼? 네, 그렇죠. 이게 지금 그 홈페이지 요리사 사이트고 얘는 관리자만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권한의 관리자들만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요리사의 게시판 관리 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권한 지정하는 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편집하는 게 있는데요. 다 이런 인터넷 개발까지 이제 고려해서 그렇게 항목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게시판을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분해를 한번 해볼까 해요. 게시판을 한번 어떤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지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게시판을 좀 보죠. 처음에 게시판에 딱 들어가면 목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목록 페이지가 나오는데 아무것도 없겠죠. 처음 오픈했을 때는. 그러면 뭘 해야 되죠? 글쓰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글쓰기 할 때 목록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 버튼을 클릭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게시판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는 버튼입니다. 버튼. 여러 가지 다양한 버튼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쓰기 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이제 내가 제목을 쓸 수 있는 요 입력 상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성 요소 두 번째, 입력 상자예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하고 나서 딱 보이는 거 요거 항목입니다. 항목. 게시물에 저장된 값. 항목. 그래서 세 번째는 게시물의 항목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보이지 않는 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게시판은 그 구성 요소가 다예요. 게시판 페이지가 총 6가지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6가지 페이지들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는 4가지예요. 그래서 그 용어를 이제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폼이라는 건 뭐냐?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라서 파란색 점선 아까 설명드렸죠. 여기 게시판이 설정되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목록 폼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목록 폼입니다. 목록 페이지니까 목록 폼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클릭을 해서 보시면 아까는 이제 뭐 게시판을 바꾸고 개수를 변경하는 것만 설명을 드렸지만 뭐가 굉장히 많아요. 이 목록 기능 중에 본인 글, 답글 이거를 체크하고 저장을 하시면요 바로 1대1 문의 게시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거 자체가 1대1 문의 게시판이 되는 거예요. 1대1 문의 게시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 아니 다른 사람이 쓴 건 안 보여야 돼요. 내가 쓴 것만 보이고 내가 쓴 거에 대한 답변이 보이는 뭐 쇼핑몰의 고객 세타 게시판에 주로 이제 좀 채택이 되어 있죠.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쓴 거 보면 이제 막 클레임도 있고 그러니까 1대1로 내가 쓴 것만 이제 보여주게 하고 싶을 때 그때 이거를 본인 글로 체크하고 저장하시면 그 즉시 그 목록 폼이 그런 형태로 내가 쓴 것만 보이게 됩니다. 회원 이제 로그인한 사람이 쓴 것만. 이게 그런 설정을 하는 공간이에요. 폼이라는 것이. 뿐만 아니라 어떤 분류 페이지가 이제 게시판 페이지가 하나로 처음엔 돼 있지만 페이지를 여러 개 만들어서요.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A라는 분류의 게시물만 보여주고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B라는 게시물만 보여주고 그렇게 나누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여기서 다 설정을 합니다. 폼 설정을. 그리고 또 다른 폼이 있겠죠. 요거는 똑같이 파란색 점선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클릭을 해보시면 아까랑은 내용이 좀 달리 나와요. 여기는 쓰기 폼입니다. 쓰기 폼. 쓰기 폼에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입력을 할 때 반드시 입력을 받아야 될 항목들 무조건 입력을 해야 넘어가게 하는 것들 그런 이제 항목을 필수 입력 항목을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했을 때 특정 페이지로 이동을 시키는 게 필요해요. 저장하자마자 무조건 목록 페이지로 가는 건 그건 일반적인 게시판의 구조인 것이지 상담 게시판의 구조는 아니에요. 상담 게시판은 저장을 하면 목록으로 가면 다른 사람들이 쓴 것까지 보여버리니까 그거를 뭐 보여주고 싶을 때는 보여주되
보여주지 않게 하고 싶을 때는 저장을 하고 나서 상담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전환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전환 페이지 스크립트를 넣고 그렇게 설정하는 이제 게 필요한데 분명히 운영하고 제작하다 보면 그럴 때 이 폼 설정에서 그런 것들을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보시면 이게 이제 글쓰기의 필수 입력 항목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반드시 입력해야 되고 내용을 입력해야 되고 이름을 입력해야 된다라고 체크를 하신 겁니다. 이게. 그리고 저장을 한다면 어디로 이동을 해라. 이 설정을 페이지 이동을 하고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만든 페이지로 지정을 하시면 그 페이지로 이동을 해요. 저장을 하고 나서. 그럼 이제 일반적인 게시판 구조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만들려면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는 이제 그런 답이 나오는데 보편적인 경우에 홈뉴 솔루션은 이런 것들을 다 브라우저 가지고 이제 처리할 수 있게끔 구조화 되어 있는데 그게 폼이라는 곳에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에 요거를 빼고 빠른 상담 신청을 박스를 넣고 싶어요. 메인 페이지에 제일 많은 방문자들이 들어오고 빨리 방문을 이제 빨리 어떤 문의를 남기고 나가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DB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에 빠른 상담 신청이라는 걸 많이 넣습니다. 보통 홈페이지에서 영업적으로 DB가 중요한 경우는. 그래서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를. 요거를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요 위쪽에다가 템플릿에서 기타 게시판에 기타예요. 지금 게시판 박스를 넣는 겁니다. 쓰기 박스를.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걸 복사해서 붙여넣어요. 위쪽. 그러면 이렇게 입력 폼이 들어갔고요. 들어갔죠? 확인을 누르면 접수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실행이 되고 홈페이지로 돌아와요. 이건 좀 없어 보이는 겁니다. 사실 랜딩 페이지, 전환 페이지 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신청이 잘 접수되었고 다음번엔 이제 뭐 프로세스는 어떻게 됩니다. 라고 안내문을 띄워준다든지 전화번호를 넣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안내 페이지로 넘겨주는 게 좋겠죠. 그걸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상담 신청하기에서 이름하고 휴대폰 남기는 건 좋은데 어떤 내용을 문의를 하고자 하는지 내용을 받고 싶을 때 그런 때는 입력 상자를 추가하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에 휴대폰 밑에 내용이라는 항목을 더 넣어볼게요. C를 클릭을 하시고 줄을 복사를 합니다. 가로 한 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복사해서 붙여넣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줄 붙여넣기 아래쪽에. 그러면 한 줄이 똑같이 휴대폰이라는 게 복사가 되고요. 이 글자니까 이 글자는 클릭을 해서 바꿉니다. 그리고 이놈도 클릭을 해서 휴대폰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내용으로 바꿔요. 내용 1번. 그리고 요거는 휴대폰 입력상자에는 로그인을 한 사람이면 자기 그 로그인한 회원의 휴대폰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상자에 찍혀 있어야 편하겠죠? 입력하는 사람들이. 그걸 위한 값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지웁니다. 이거 필요 없으니까. 확인. 그러면 내용을 입력받을 수 있는 박스가 생긴 거예요. 실제화면 한번 볼게요. 내용입니다. 11122 확인 하고 접수된 내용을 한번 들어볼게요. 상담관리 여기 접수됐죠? 빠른 상담 신청이 접수됐고 첫 번째는 아마 내용이 없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이렇게 내용이 들어옵니다. 박스를 추가하시면 그냥 내용을 입력받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저장은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한 줄짜리가 아니라 여러 줄짜리를 받아야 되겠어요. 여러 줄을 입력받아야겠어요. 그럴 때는 아까 게시물 항목에서 날짜, 뭐 글자 이런 걸 선택한 것처럼요. 입력 상자도 한 줄짜리, 여러 줄짜리, 선택 상자 이런 걸 다 선택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텍스트 에어리어로 바꾸시고 여기에 이제 이런 값들을 몇 가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모양 때문에 넣는 값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닌데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면
기본적으로 다른 이제 곳에 있는 입력 상자들 있죠. 그걸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으시면 똑같습니다. 그리고 줄 수를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럼 5줄짜리 입력 상자로 바뀌게 돼요. 여기에 어떤 상담 유형인지 분류를 넣고 싶다. 분류를 똑같이 넣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 줄을 위에다 추가해서 분류 선택 상자 그걸 갖다 붙여 넣으시면 분류도 꼭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넓히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게 모양이 이렇고 메인 페이지에 있는 거긴 하지만 실제 게시판에 쓰기 페이지에 있는 그런 것과 똑같아요. 얘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어떤 게시물을 쓰는 페이지, 쓰는 어떤 액션이요. 무조건 게시판에 쓰기 페이지에서만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홈즈 솔루션은 페이지를 막 만들고요. 거기에 아무 게시판이나 페이지를 넣고 게시판이나 뭐 그런 설정을 해서 저장을 하면 다 동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대로 구현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받은 내용을 목록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 목록에서 전화번호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전화번호를 바로 표시를 하고 싶어요. 리스트가 많은 경우에 바로 클릭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을 때 편집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DIF라는 게 있는데 무조건 F로 들어가서 편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때는. 왜 그러냐면 아까의 헤더 영역이나 푸터 영역의 DIF는 페이지에서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냥 하나만 바꾸면 이제 하나만 있는데 제가 설명을 좀 잘못드렸네요. 그 헤더는 뭐라고 해야 되나? 모든 페이지에서 똑같은 걸 쓰죠. 위아래 다 똑같잖아요. 그걸 다르게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그런데 게시판에 이제 일반형 게시판, 포럼형 게시판 여러 가지 샘플들이 있는데요. 그 게시판을 복사해서 만드시면 목록 폼은 딱 하나예요. 목록 폼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들어가서 수정을 하시면 만약에 게시판이 10개가 있었다. 그럼 10개의 목록이 다 바뀝니다. 게시판들이. 그걸 원하시면은 그냥 들어가서 하시면 되고 모든 이제 게시판을 다 바꾸고 싶으시면 그렇지 않고 현재 이 게시판만 바꾸고 싶다면 그때는 F로 들어가서 수정하시면 안 돼요. 그럴 때는 F로 들어가지 마시고 I를 클릭을 하시고 임포트 해제를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요. 그러면 DIF가 없어져요. 그리고 이 페이지로 가지고 옵니다. 그 페이지 내용 자체를. 이것 때문에 조금 고생하시는 분들, 재설치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이해를 꼭 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이 페이지에서만 바뀔 수 있게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I를 클릭해서 임포트 해제를 했고 이 페이지에서 바뀔 수 있게끔 준비가 됐고 DIF가 없어졌고 클릭할 수가 있게 됐어요. 이제. 자, 한번 휴대폰 항목을 넣어보겠습니다. 등록일이라는 걸 칸을 복사를 합니다. 또 복사 그리고 붙여넣어요. 등록자 왼쪽에. 그리고 이걸 클릭해서 휴대폰을 바꿉니다. 글자니까요. 그리고 날짜 칸을 복사해서 또 추가를 하죠. 붙여넣기로 왼쪽에. 그럼 이렇게 이제 날짜가 똑같이 복사가 돼서 들어갔어요. 이거를 클릭을 다시 해서 이제는 등록일이 아니라 휴대폰으로 바꿉니다. 항목을. 그리고 표현하는 건 날짜가 아니라 전화번호죠. 그리고 확인을 눌러볼게요. 그럼 여기에 폰 2 들어갔고요. 실제 화면으로 이제 가서 보면 휴대폰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까 인트라넷 게시판도 이런 식으로 그냥 칸을 추가하고 항목을 추가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릭했을 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요. 클릭이라는 거는 링크를 건다는 이제 얘기죠. 그래서 다시 이거를 클릭을 해서 보면 링크 거는 게 있나 한번 찾아보시죠. 여기 링크 설정이라는 게 있네요. 기본 링크 중에 SMS 전송, 확인
누르시면 바로 고점 SS를 전송할 수 있는 창이 이제 링크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링크 설정, 게시물의 항목에서. 아까 제가 쓰기에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을 반드시 쓰기 페이지에서만 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 개념으로 링크를 거는 것도요. 이 제목이죠, 이게. 제목이죠. 근데 제목을 클릭했을 때 무조건 내용으로만 가라는 법은 없어요. 동영상 게시판을 예를 들어 보면요. 제목을 눌렀을 때 동영상이 바로 재생이 되게 원하는 이제 경우가 있단 말이죠. 아니면 어떤 그림을 클릭했을 때 동영상이 바로 이제 재생되게끔 뭐 창을 띄우고 그렇게 링크를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항목들을. 그렇게 이제 그냥 그 제한이 없어요. 무조건 제목이라고 해서 제목과 관련된 걸로 딱 고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휴대폰이 자리를 너무 넓게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아이콘으로 바꾸고 싶어요. 전화번호 아이콘으로. 그리고 마우스를 올렸을 때 전화번호는 그냥 풍선도움말로 보이게 하고 싶단 말이죠. 그런 이제 그런 관리자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휴대폰 이미지를 구해야 되겠죠. 그림이니까. 회원 관리에 들어가면 이 휴대폰 이미지가 있어서 저는 이거를 그냥 이미지 URL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URL을 그냥 넣어버리면 되거든요. 첨부를 하셔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이미지가 있으시면 여러분들 첨부하시면 돼요. 자, 휴대폰을 클릭을 하시고요. 항목을. 그리고 출력 속성 정의에서 사용자 정의를 선택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미지 URL을 넣거나 첨부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제한을 그냥 없이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휴대폰이라고 해서 반드시 휴대폰 모양으로만 나오라는 법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어떤 뭐 아이콘으로 나오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여기 휴대폰 아이콘이 나왔죠. 마찬가지 그 링크는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그리고 마우스를 올렸을 때 휴대폰 번호가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아까 배우셨던 타이틀 AB 매뉴얼에 필드 이름들은 다 나와 있어요. AV 언더바 폰 2가 휴대폰이다 뭐 이런 게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고 나면 마우스 올렸을 때 이렇게 휴대폰 번호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휴대폰이지만 그림으로 표현하고 이메일이지만 또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요게 지금 보신 게 아까 첫 번째 메인 페이지에서 했던 거는 입력 상자를 추가한 거죠. 입력 상자를 이제 편집을 한 거고 여기서는 게시물의 항목을 편집하신 거예요. 게시물의 항목을 보기 페이지로 가볼게요. 보기 페이지도 이런 것들이 다 항목입니다. 방금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항목을 추가하거나 항목을 바꾸고 하는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보기 페이지와 목록 페이지는 이제 그 어떤 HTML의 구조가 달라서 한번 그냥 간단하게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등록자 뭐 이름 옆에 홈페이지 주소가 나오나요? 홈페이지 주소 없죠. 그래서 뭐 그냥 URL 이런 걸 하나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이거 등록이라는 걸 복사를 하세요. 이런 배치를 위한 몇 가지 이제 그런 스타일들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D를 눌러서 추가하시면 배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등록이라는 걸 클릭을 해서 복사하고 그 다음에 등록일 옆에 붙여넣어요. 그리고 요거를 클릭을 하고 밑으로 내려보시면요. 시작 태그, 끝 태그 이쪽에 등록이라고 글자가 있습니다. 이거를 홈페이지로 바꿉니다. 페이지 주소로. 그리고 그거 바꾸면서 이것도 같이 바꿔줘야겠죠. 이쪽에 홈페이지 주소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여기다. 요거를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기본 링크에 홈페이지 이렇게 설정하시면 그 위치에 이제 홈페이지를 입력받았다면 홈페이지 주소가 나오고 클릭했을 때 그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업체 소개 게시판, 업체 소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반드시 이제 홈페이지 주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쪽으로 넘겨줘야 되니까. 보기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이런 항목을 편집하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이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게시물의 이제 구성 요소라고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버튼, 입력 상자, 항목 이렇게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폼 설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게시판 관련 폼 지정해서 이거는 아예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런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거 DIV를 클릭을 했죠 제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만들어지는 거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만든 DIV 가지고 게시판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그 기능들을 다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되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으실 거예요. 아마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수정해서 쓰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정확하겠죠. 자, 그렇게 이제 게시판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렵죠, 게시판. 직접 이제 하신다고 해서 이제 댁으로 돌아가셔가지고 해보면 기억 하나도 안 나실 거예요. 대부분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앞으로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저 캠코더로 촬영한 게 아니라 이 화면 자체를 캡처해가지고 하는 이제 그런 영상 형태로 이렇게 해드릴 겁니다. 자, 그다음부터는 이제 설정에 대한 부분이고 쭉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10분만 쉬었다 갈까요? 30분? 예, 시간 괜찮습니다. 예.